세 번째 특검법이 나오는데 앞에서도 안 됐던 거를 뒤에 내면 더 센 게 나오고 더 센 게 나오잖아요. 네. 이게 협상용이 아니라는 거를 드러내고 있거든요. 예. 그러니까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해가지고 불통 이미지를 쌓고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정쟁용으로 지금 법안을 자꾸 내는 게 드러났는데 이러면 이럴수록 국민들께서도 이게 정쟁용으로 저러지 실체 진실 밝힐 생각은 없구나라는 평가를 때문에 동력이 떨어져 가고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거를 국민의힘 쪽으로 화살을 돌려가지고 내부 분열을 꾀해보자. 아마 이런 차원에서 한동훈 대안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논리 모순이에요. 만약에 받을 수 있다는 게 진심이었으면 법안이 나올 때마다 위헌성이 더 강화되는 시기 아니었겠죠. 오히려 한동훈 대안 쪽으로 수렴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야지 말이 맞겠죠. 법안은 못 받을 걸 안을 계속 내면서 대화할 수 있다. 그리고 박찬대 원내대표 말도 당 내부의 의견하고 또 안 맞아요. 이재명 대표는 또 절대 못 받는다 그랬잖아요. 예. 그리고 이 말이 나온 다음에 어제 최고위회에서 이현주 의원은 제3자 안 못 받는다 그러잖아요. 또 다시. 그러니까 오히려 일관되지 않고 갈팡질팡하는 건 본인들이거든요. 근데 한동훈 대표도 그걸 짚었어요. 아니나 좀 정리하고 얘기해라. 왜 이렇게 조율이 안 되고 갈팡질팡하냐라는 거니까 예. 역공한다면서 갑자기 또 국민의힘이 갈팡질팡한다 그러는데 이건 객관적으로 누가 갈팡질팡하는지 보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동력이 떨어져 가기 때문에 이게 협상으로 와도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더 끌고 올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고 이 대안이라는 것은 특검안을 자꾸 그런 식으로 내니까 그 위헌성을 제거해서 정말 필요한 만큼의 특검이 되어야 한다라는 첫 번째 그 컨셉이 있잖아요. 특검이라는 것 자체는 예외적인 조항이에요. 그러니까 기존 사법 시스템을 불신하고 부정하는 것이 특검의 본질이거든요. 네. 기존 사법 시스템대로는 잘 안 될 것 같다라는 거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어야 되고 국민적으로도 공감대가 있어야 되거든요. 그 국민적인 공감대라는 건 여태까지 특검이 여야의 합의를 통해서 통과됐었던 걸 보면 알아요. 네. 그죠? 근데 여야 합의가 지금 안 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위헌성이 너무 높은 것들을 계속 내니까 가운데쯤으로 정말 제대로 된 특검으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대안이라는 게 균형점에서 양극단이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좁혀서 와야지 우리가 1을 주장하고 저쪽이 10을 주장할 때 한 5 정도에서 수렴이 되면서 조율이 되는데 여기서 저쪽은 날로 강화시키는데 우리는 있는 것도 포함시키지 않는다? 제보 공작에 대한 의혹이 드러났으면은 그것도 우리는 늘 수 있어야지 상대방의 위헌적인 조항이나 독소 조항을 빼기 위해서 협상 카드가 또 생기는 거죠. 네. 그리고 민주당에서 지적했던 게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를 핵심으로 찝었잖아요. 예. 뭐 그게 실체가 없다라는 거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거하고 동전의 양면인 제보 공작에 대해서도 다뤄야죠. 제보가 공작이라면 구명 로비라는 건 없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죠. 예. 같이 넣을 수밖에 없죠. 이거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그건 떼가지고 우리는 못 받겠습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제보 공작에 연결되어 있었던 장경태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실명이 드러났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민주당 안에서 이 사건 만든 거냐에 대한 의혹은 빼냐. 이 특검 자체가 부당하다. 결국은 정권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밖에 없었지 않냐. 라는 거에 대해서는 말을 만들기 쉽지 않을 거거든요. 그러니까 박찬대 원내대표의 저 말도 여기에 굉장히 난감해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예. 어떻게든 국민의힘 내부의 의견을 분열시켜 보려고 하는데 지금 그런 의도는 관철되지 않거든요. 민주당이 지금 갈팡질팡하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하나로 내지 못하는 것만 가지고도 이 특검이 굉장히 힘이 빠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오히려